예, 지금부터는 판사 출신의 여상원 변호사에게 오늘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. 예, 뭐 저 같은 사람은 법률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 법원의 판결이 같은 사안을 두고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긴 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? 말씀하신 대로 법률가들은 조금 이해가는 면이 있습니다. 예. 우리가 그 자유심정주의라 그러죠. 어떤 증거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고유재량이다. 예, 그렇죠. 그렇다면 1심과 2심이 어떤 같은 증거를 놓고 예. 1심은 오른쪽으로 판단했다면 2심은 그걸 왼쪽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증거들이었거든요. 예. 이 때문에 이번 결과를 갖다가 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예.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,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진짜 아까 비법률가 입장에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랬는데 예. 법률가들은 이해하는데 비법률가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일단 그 이제 뇌물 액수를 보면요. 특검이 제기한 게 처음에 제기한 게 433억이었죠.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36억 원만 인정된 게 아니겠습니까? 네. 이 요점만 두고 본다면 좀 무리한 기소였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근데 있을까요? 특검의 기소도 예. 뭐 무리하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기소할 수도 있겠다. 예. 왜냐하면 이 지금 이렇게 이 433억이 36억이 된 데는 제일 큰 게 예. 바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요걸 고리로 뇌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건데요. 이게 특검에서는 이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을 박근혜, 최순실이 했고 예. 이재용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돈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본 건데요. 예. 오늘 2심에서는 그렇지 않다. 예. 뭐 승계에 대한 청탁도 없었고 당연히 없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준 돈이 없었다. 결국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게 K 스포츠하고 미르. 예. 그다음 뭐 이런 건데 그게 전부 다 무죄가 돼 버리니까 금액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. 예, 어차피 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줬다. 이건 이제 같은 고리로 엮여 있었던 거니까 네. 한쪽에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제 저쪽은 그렇죠. 이제 액수가 줄어드는 이런 네. 결과인데 이 역시 이제 법관의 판단에 따른 차이가 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고요. 자,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 분의 제가 전문가들 얘기를 봤더니 뭐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다. 저희 기자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십니까? 오히려 불리한 게 많다고 봤습니다. 불리한 게 많고. 예, 나중에 양형 이유를 보면 나오거든요. 예. 뭐 유리하다면 그 뇌물 액수가 예. 아까 K 스포츠 미르라든가 그다음 코어에 보낸 돈 외에는 전부 다 부인되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예, 예. 이 부분에서 유리한데 뇌물을 준 쪽에서는 뭐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고 하면 좋은데 뇌물을 받은 쪽에서는 이게 3천만 원만 넘어가도 특가법이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36억만 돼도 거의 무기징역 이렇게 10년 이상이 되고 제일 큰 게 양형 이후에 나왔지만은 이재용 부회장이 돈을 준 것은 무한 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라는 뉘앙스가 많았습니다. 예. 그렇다면은요, 뇌물이라는 게 물론 뭐 다 나쁘지만은 이 사업하는 사람이 갖다 준 걸 받는 것도 나쁘지만은 제일 나쁘게 법관들이 보는 게 강요하는 걸 제일 나쁘게 보거든, 뇌물에서. 그러면 그 말이 결국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저기서 강요한 걸로 보이거든, 뇌물을. 36억에 관해서는.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의 양형 이유로 삼을 때 아주 나쁜 거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불리한 게 더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. 금액이 좀 줄었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은 없다. 그렇죠. 이런 말씀이시고요. 자, 오늘 뭐 3.5 법칙 이런 얘기 이제 선고 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?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뜻이죠. 이게 보통 뭐 재벌 재판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뭐 유전무죄 얘기는 역시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대법원으로 좀 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때 또 어떤 부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쟁점이 될 걸로 보십니까? 아무래도 그 청탁 여부, 그러니까 1심에서 인정했던 묵시적 청탁, 그 부분을 과연 지금 나온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? 이게 제일 클 겁니다. 오늘 항소심 판결에서도 묵시적 청탁 이걸 쉽게 인정해서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뭐 청와대 민정수석의 보고서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내부적인 자료에 불과하지 실제 청탁과 연계된 게 아니라고 봤거든요. 특검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걸 갖다가 왜 무시하느냐 이거죠.
항소심에서. 그러니까 수첩을 인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바로 수첩도 인정 안 하고 민정수석의 거죠. 보고서가 또 있습니다. 그것도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뭘 가지고 그걸 인정하란 말이냐. 이 정도면 충분히 인정될 거 아니냐. 대법원에서 이 부분의 증거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. 그다음 그 마필 구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? 이걸 갖다가 삼성 그 독일 현지 법인 이름으로 샀다고요. 근데 이걸 갖다가 특검에서는 이름만 빌려준 거지. 그 삼성 독일 법인이 실제는 최순실한테 다 준 거 아니냐. 이렇게 되면 금액이 나중에 엄청나게 70억이 넘어버리면 이게 이제 엄청나거든. 이거는요. 이거는 사실은 뇌물 사건이지만 양형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. 10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50억 넘어갑니다. 근데 36억만 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2년 6월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었거든요. 이 부분이 많이 다투어질 거고요. 그다음 K 스포츠 미르 여기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줬다면 이 부분도 뇌물로 될 가능성이 있어지거든요. 그러면 뇌물 액수가 갑자기 200 몇십억이 확 늘어나거든요. 이 때문에 요 한 세 가지 네 가지가 대법원에서 다투어질 것 같습니다. 잘 알겠습니다. 오늘 일단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대법원에 또 최종 심판이 있으니까 또 그때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여상원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.